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점의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금요경마 점의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이제 쌀쌀해졌어요. 초겨울 날씨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잠바의 두께도 두꺼워지면서 그다음에 여기저기 기침 소리들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역시 환절기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아마 단풍이 극도로 절정을 치를 텐데 단풍 구경 한번 가셔야죠. 대차게 이기셔갖고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올라섰어요. 지지난주 한글날 개천절 뭐 경마 해봤는데 소득이 별로 없어요. 뭐 마사의 매출이 조금 는 정도지 사람들은 피곤만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또 있고 크리스마스 때도 또 그게 안 될 것 같은 얘기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안 하고 주간 연말에는 그냥 해버린대요. 제주 경마. 연말에 그냥 싹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마사회 항상 이게 마사회 주최 측한테 얘기합니다만 머리를 좀 제대로 된 머리를 좀 쓰라고 매번 얘기를 해요. 이 경마인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많아야 사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 그죠? 그렇죠. 경주도 뭐 20분, 30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1시간씩 이렇게 갭을 주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을 좀 고려를 해주는 것도 배터들한테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건데. 자, 쌀쌀하고 또 가을로 완벽하게 이제 접어든 날씨인데 저희는 이기러 가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메인 승부 경주 공지해 드릴게요. 중후반부 쪽으로 메인 승부가 잡혔습니다. 프로 김명구님이 7경주에 메인 승부를 하고요. 이정원 의원이 9경주에 메인 승부를 하고 당근 허찬진이 10경주에 메인 승부를 합니다. 프로 김명구 7, 이정원 9, 당근 10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같이 손을 잡고 파이팅을 한번 하신다면 좋은 결과들이 팬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자, 가보죠. 1경주 거리 1000m 국내산 5군 마필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 김명훈. 편성이 지금 만만해가지고 1경주는 제가 볼 때 인기마 싸움처럼 또 분석은 되는데 5번마 케비놀이란 마필이 이번에 지금 거리가 1000m를 들어왔습니다. 데뷔전 때 이제 외곽에서 아쉽게 뭐 4차에 그친 마필인데 이번에 켈란이라든지 오브킥 소속주 마필하고 이제 병합하면서 말은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발도 느린 말도 아니고 뭐 최소한 한 두 번째 정도는 초반 스피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자리 잡고 나가준다면은 거리가 내려온 1000m는 이번 경주 첫 입상권 진입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종원이요. 예. 제가 이제 그 기존 마필들하고 뛰는 신마들은 좀 약하게 보는 편인데 오늘 금요경마는 좀 노림수 갖고 있는 신마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자, 이번 1경주는 4번 승루웨이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8천만 원짜리 피코 센트럴의 자마고요. 이제 모마는 예전에 그 서울의 11조에 있었던 서해번쩍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이죠. 주행위 심사 때도 뭐 내용이 괜찮았고 좀 키가 큰 말입니다. 주폭이 굉장히 좋아요. 3군 마필인 배다리킨하고 경합시에도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데뷔전부터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니까 나머지 입상 가능한 전력들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뷔전에서 3착을 했던 원일시대 약간 좀 여유를 잡고 탄 느낌이 들어요. 열심히 했다면 대망불꽃을 이겼을 텐데 그 대망불꽃이 그 경주 이후에 또 입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선방을 했다는 내용이고 10번 킹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승부를 보려다가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2번씩이나 막혔습니다. 진로가. 그래서 경주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안쪽에 하프시 코드선이란 마필은 후지 기술을 왜 태어났나 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실전을 명시해 타는데 완전히 의지가 없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보강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경주 1000m고 국내산 5급 마필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요. 네. 뭐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배당판도 중구난방으로 흘러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눈여겨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 헬로 액톤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갔던 세나를 이제 바로 따라갔던 그런 마필인데, 세나가 지난주 그 경남 신문배에서 뭐 인기마로 팔리고 좀 무리한 그런 그 경합성 전개를 하면서 이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데뷔전 뛴 걸음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나를 바로 쫓아가다가 중반에 몸싸움에서 이제 밀려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인데, 일단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요. 기본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명은. 자, 이번 경주는 뭐 강대가 없기 때문에 뭐 은근히 혼전이지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마필은 9번마 호령지향입니다. 직전에도 이 마필이 병합제기로 이렇게 근성을 다졌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타임을 1, 2초 정도는 땡긴 마필인데 이번에 지금 1000m로 거리가 내려왔고, 동철이가 이번에도 아주 상태 잘 만들었습니다. 트리피텐스란 마필하고 병합할 때도 말이 아주 스피드감이 좋아서 아마 이 정도 편성이면 일단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무리하고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승부만 한다면은 입상 확률이 높아요. 네. 자, 7번 럭키투데이는 7월 5일 경주에 그래도 규준이가 선두권 나서다 선입을 쓰면서 그래도 03조대를 오착을 했고, 직전에는 출주주의가 깨졌죠. 골망염하고 기관지염으로 인해서 깨진 상태에서 고개 들게 제어하고 또 말과 싸우면서 의지도 좀 완전히 깨졌던 마필인데, 후지 기수가 정상 주기에 또 올라타고 있어요, 말을.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신마주에서 4번 포티큐어가 초반은 조금 안 나오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마필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3경주 1200m 국내산 5급 마필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 파워드래곤이란 마필을 강축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는 꺾었습니다. 9월 27일 경주 때는. 왜 꺾었냐면은 8월 18일 날 거리를 12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열심히 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사실 3차권에도 제가 안 봤습니다, 말을. 근데 결승선 한 150m 전까지, 그러니까 1250m까지 지난주에 입상했던 스마일 어게인이란 마필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로 대등하게 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리 줄고 강자 없는 편성 만났으면 이거 인기마로서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파워드래곤을. 자,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자, 토끼명은요. 자, 지금 받고 말을 좀 덜 만들어서 나왔던 3번마 한려스도 출주기가 좀 빠릅니다. 보통 이런 말들이 갑자기 주기를 땡기면서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스포시 발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말이 좀 사착승물에 걸려있고 발주도 뭐 느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데, 이게 비싼 말이죠.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 8,300만원짜리. 아마 이번에는 뭐 성광이가 의지있게 좀 만들어서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훈요. 예. 일단 뭐 굿몬 라이징 패밀리의 등짝이 뭐 후지로 바꿔놨다면은 뭐 의지는 강하다고 좀 읽어주고 싶습니다. 편성도 잘 만났고, 뭐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리고서 좀 밋밋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9월 6일 경주 때 보면은 이제 외곽 선입으로 나름대로 끈기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장의 교체라면은 다시 한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두 분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말들이 같은 날 광희가 다 인기 2위로 팔려놓고 네. 다 아작을 내놨던 말이에요. 광희가 그날 경주에서는 광 팔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들 다 인기 말들 다 갖고 보강 설명이에요, 그게. 자, 4경주 1000m 혼합 4급 마필 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우선 프로 김명구님 한번 추천해 보실 말이 있다면은? 뭐 색다르게 또 뭐 프로 김영구 그러냐고. 프로 얘기해봐요. 1번마 북벌항제가 이제 오전째 맡고 있습니다. 뭐 남다르게 아시는 분의 먼저 말인데,
데뷔전 때 이게 지금 바닥을 쳐놔가지고 너무 실망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19조 말인데 좀 나아지겠지. 그러더니 이제 서서히 나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나올 때는 말을 좀 세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한 번은 좀 강하게 스포로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가볍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력을 비축하고, 이번에는 최규준 기수가 아주 강하게 스포트하면서 놔주는데, 소속주의 멜로디슨하고 병합할 때도 이번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혼합 경주가 이번에 2개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분할이 돼가지고 3개로 늘어났어요. 이번에 혼합 사군이 부산이. 그래서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일본과 북벌항제는 첫 입상권 진입이 일단은 뭐 유력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편성을 만났네. 편성을. 제가 이 말을 데뷔전 때 이런 상똥말이 19조에 들어왔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영원한 똥말은 없는 거죠. 예, 또 말해서 마방에서 또 잘 만들어서 9월 6일 날 또 붙들고 타고, 앞에 한번 나갔다가 또 자꾸 타고, 지난번에 그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 이번 경주 1착 상금이 2,300인가 돼 있죠? 뭐 그래요? 네? 우승 상금보다 높아요? 네. 네. 아 그러네 진짜. 예, 근데 2,300은 못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착 상금 정도 가져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807. 뭐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2,300 가져가는 게 낫지. 가져가. 근데 제가 정확히 냉정하게 평가해 보니까 아니 그래도 2,300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가져간다고 뭐 우리한테 술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873만 6천 원이 2등 상금인가? 네. 거기까지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정훈요. 뭐 넉넉히 540만 원까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하고 빨리 이제 또 뭐라고 그러니까. 네, 이 5번 와일드 인슈트가 데뷔전 바닥을 지금 쳐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200이었고요. 그 당시 같이 뛰었던 미네스트 보인타운이라는 마필하고 굉장히 무리하게 경합을 했습니다. 선행 경합을. 그렇게 경합을 하고 1200을 버틴다면 이건 신마가 아니죠. 예, 당연히 뭐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 전개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1000m 지점까지는 나름대로 끈기를 보인 마필이 이 바로 5번 와일드인 슈트입니다. 우선 이제 등짝에 안정감이 좀 있고요. 분할이 되면서 좀 편성에 이점이 생겼고 1000m의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와일드인 슈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2,371만 2천 원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예. 예. 얘랑 같이 뛰었던 미네스트 보이스타운이란 마필은 다음에 나오면 그냥 놓고 가시면 돼요. 예? 얘를 놀릴 정도면 걔는 뭐 더 노려야 되니까. 그렇지. 예. 자, 4번 유일신도 직전에 착수는 밀렸습니다만 착차가 없었습니다. 공이초 때 다 몰려 들어온 말들이에요. 힘쓰면서 선입권 가담했고, 저도 와일드인 슈트를 세게 보면서 유일신하고 북벌항제들이 이제 선입권에 붙으면서 경주를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기막히는 등이나 오카라 캡틴은 늦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두 압축 고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금 분할까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건방지게. 예. 자, 이경주입니다. 거리 1000m. 한라마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네. 자, 토기명훈이요. 자, 이번 경주 인기마로는 뭐 떠오르겠지만 이 7번마 혜택이란 마필, 데뷔전 때 치고 나오는 그 주폭이 상당히 좋아서 이건 거리가 늘어나도 좀 재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전에 봤더니 머리 차이로 아쉽게 3착입니다. 1000m 이제 거리 감각을 익혔고, 그리고 아무튼 데뷔전 느낌이 좋은 말들은 제주도 그 2, 3주 전에 또 오더라고요. 거리가 늘어났어. 그래서 이번에 1000m지만은 뭐 편성 자체도 세질 않기 때문에 일단 경쟁력이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용훈이요. 예. 일단 일본 고구려가 선행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뭐 안덕수가 정상적으로 있었다면 아마 기승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 안덕수 기수가 상금만 이제 벌어들인 게 1억이 넘죠. 도지사배를 아주 2개 싹 쓸어 먹었으니까요. 근데 이 고구려는 일단 직전 경주에 이제 그 대마왕이라는 마필이 이제 1번 게이트에 있었기 때문에 선행이 어려웠습니다. 외곽이었고 좀 무리한 좀 전개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일단 1번 게이트의 2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장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고구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직전에는 추천드렸는데 이번에 좀 힘들다는 마필 한두 하고, 지난번에 좀 조시가 난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 머리로 추천했던 말이죠. 봉계호. 예. 근데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외곽으로 밀려 있으면서
전개가 상당히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힘들고요. 오히려 6번 한라비경이라는 마필은 배당이 동반된다면 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속도 상당히 좋고 직선에서 채찍도 안 되면서 밀기만 하면서 왔던 탄력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도 바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 경주 때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배당 파는 상황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라비경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네요. 자, 5경주입니다. 거리 1000m고 혼합 4군 마필 8두의 접전 구도인데 시내 마필들이 좀 가치가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출전하고 있어요. 이정훈 의원부터 한 마디 얘기해보죠. 네. 뭐 이제 싹 수 있는 신마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기존에 좀 뛰었던 마필을 더 세게 보고 싶습니다. 4번 부경시대입니다. 후지 기수로 안장을 바꿔놨는데 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8월 16일 날 약간의 변화를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밋밋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 경주는 5위에 그쳤습니다만 기록 자체는 많이 줄여나고 걸음의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임박한 거죠. 입상 타이밍이. 그래서 후지 기수로 지금 안장을 바꿔놓은 것 같고 조교도 직접 하면서 컨디션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뭐 경험 없는 이 상대들이 다 망아지기 때문에 부경시대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5경주는 프로 김명호님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예요. 네. 우선 이정원 의원이 부경시대를 얘기했고 15팀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짜증이 나는데 외곽에서 모래 안 맞으면 얘가 이제 주행 검사를 뛰다 보니까 코골레를 하고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은 모래를 맞을 경우는 주행 검사하고 좀 틀린 기록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외곽이니까 좀 모래 안 맞게 탄다면은 1000m를 바로 입상권에 진입할 수 있는 전력. 모래 맞으면 안 되고 저는 제가 볼 때 그리고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노림수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프로 김명훈님. 뭐냐고요? 골든 캐럴. 말을 안 했잖아. 외곽 게이트에 있는 골든 캐럴입니다. 자, 15팀이라고 얘기했죠. 이번 경주는 혼합 4군 역시 분할 경주인데 미리 준비한 말이 이번에 어떤 말들하고 싸워도 워낙 주폭이 좋더군요. 우리 혈통 기대치도 좀 있고 지금 우리 허 의원님 말한 8분마 골든 캐럴은 말은 괜찮은데 마방이 이게 10마 승부가 좀 없어요. 이제 그게 약간 문제고 4분마 이제 부경시대는 이번에 영웅등급하고 이제 말은 잘 만들었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이번에 어떤 편성이 나와도 제가 노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주폭도 틀리고 아무튼 상당히 김명훈 눈에는 썩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던지겠습니다. 네. 자, 오경주 김명호님의 준메인 승부경입니다. 오늘 출마표가 좀 늦게 떴어요. 부산이. 왜 그러냐면 경주가 깨진 경주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거 조절하려고. 조절하느라고 타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가 아무래도 무리하게 경주를 운영했던 거 아니겠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지. 말 자원은 뻔한데. 자, 10월 18일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한라만 3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한 금요경마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최근에 뭐 제주도 뭐 분석도 좀 잘 되고 있고 또 내용이 좋은 마필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그 황해명산 같은 마필은 내용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으로 놓고 승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제주 현지에서 좋은 정보들도 좀 계속 입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제주는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제주의 노림수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원이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4경주 제주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팔리는 인기마 2마리를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걷어내고 들어갑니다. 전개상의 불리함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 마필들을 다 정리를 하고 10월 9일날 그 안개로 인해서 이제 못 뛴 마필들이 여기 출전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출전이 늦춰지면서 조교가 더 잘 된 마필들이 많아요. 컨디션의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필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면서 메인 승부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10월 9일날도 제가 승부 경주로 준비를 해놨던 마필이 여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뛰었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뛰어봤으니까요. 아무튼 그 말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좀 말이 더 좋아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좀 기대를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경주인가요? 네, 6경주. 6경주 1200 혼합 4군 마필 8두의 접종 구도인데 이거는요 배당판이 열리면서 아마 1.0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사조용의 3일 타이거가.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배당을 못 맞춥니다. 솔직히 못 맞추기 때문에 좀 까부는 얘기로는 안 맞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점배당이 나와요. 1번, 6번이. 많이 올라봐야 한 0.3에서 0.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16을 인정하나요? 일단 능력은 뭐 어느 정도 난 삼복해야지. 네? 삼복. 3복. 16 인정해나? 전 16을 이길 말이 하나 있어요. 네. 얘기해봐요. 네, 5번 중앙 챔프인데 오늘 제가 1경주에서도 좀 노림수를 갖고 싶은 신마들이 몇 두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6경주에는 이 5번 중앙 챔프가 있습니다. 물론 보여준 거로는 사조형도 뭐 세고 3일 타이거도 뭐 지난번에 맞춰 먹었던 그런 마필이고 변화가 왔고 좋은데 중앙 챔프의 걸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과격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린다면은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해 걸음발이. 그런데다가 주행심사 때 자세히 보면 초반에 오른쪽 등자에서 발이 빠져가지고 그걸 또 끼면서 중음이 외곽을 돌고 올라오는 주폭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교 때도 워낙 좋고 3조의 데뷔전이긴 하지만 요거는 안 간다 그래도 저는 끌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앙 챔프의 데뷔전을 좀 세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를 잘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리조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중앙 챔프가 유주영 마주의 마필인데 3조에 지난주 경남신문배 중앙공주를 끊어놨죠. 그렇죠. 중앙공주를 세게 보시고 준민 걸 승부를 하셨잖아. 메인, 부산 메인이셨죠. 부산 메인이었나? 네. 그 중앙공주를 갖고 있는 마주예요. 이 마주가. 그럼 그 말을 누가 탔어? 중앙공주를. 시대가 탔잖아. 그렇죠. 그래 이게 사조형하고 이게 3일 타이거가 초대끼리란 말이에요. 그럼 중앙 챔프가 만약에 되면은 3일 타이거가 뒤로 살짝 좀 늦게 와도 되는 거거든 사실은. 또 한 마리 요주의 마필이 있냐면 출발만 되면 여기서 그렇죠. 사조형하고도 맞다이 깔 수 있는 의미 있어요. 외곽에 성산패초. 이게 지금 다 경주가 요동 늑발하면서 한번 망쳐버렸고 지난 9월 13일 날은 착지불량하면서 착지불량. 낙마할 뻔했고 지난번도 약간 또 기립하면서 늑발을 했는데 이런 애들이 외곽에서 그냥 출발에 팅하고 튀어나오면은 이것도 상황 자체가 틀려져요. 그리고 사조형하고 3일 타이거하고 뛴 걸음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사조형이 셉니다. 사조형은 지금 그 당시에 힘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운영을 했고 3일 타이거는 참고 왔기 때문에 사조형의 빵수가 더 높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비바이스하고 천지불패 나오는 경주에서 전배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중원재패, 디어킨 이런 말들을 3복으로 쓰시라고 그랬습니다. 활용을. 3복승이 17.6배 나왔습니다. 전배당이 1점 그때 8인가 9에서 마감이 됐는데 제 방송에서는 분명히 그런 대화 내용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 챔프나 성산패총이 그런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복승식도 좋고 넓게는 3복승의 활용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팬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주 오경주네요. 거리 12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인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전해전쟁 방송의 위력이 좀 세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그 도지사배 경주에 유수명물이 아니고 황해명산이지. 황해 저도 헷갈리네. 황해명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벌써 지지난주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황해명산 그 새벽 행진의 관계도 얘기하고. 근데 이번 경주 원래 새벽 행진이 나와려고 등록을 했던 경주입니다. 이 오경주가. 그 새벽 행진이 나오면 무조건 대가리죠, 여기서. 그럼요. 근데 이 선종무한하고 또 같은 마주예요. 그 새벽 행진. 강태민 마주가. 그래서 새벽 행진을 빼고 선종무한을 내보낸 겁니다. 이런 설명까지 또 다 해드려요. 근데 지난주 황해명산을 얘기했는데 황해명산을 놓고 예상한 사람들이 예상하기 전에 우리 방송밖에 없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몇십 명이 나와 황해명산이.
이것도 산정무한 놓고 하세요. 전문가들도.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이 도와서 팬들 맞춰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러지 않네? 예? 좋은 그러잖아. 생각이네. 예. 그래요. 산정무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새벽 행진이 나와야 되는데 걔를 또 안 내보내고 얘를 내보냈으면 얘는 승부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산정무한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프로김명훈님. 자, 13조에서 두 마리 내놨죠. 1번마 여걸명정하고 4번마 한주범을. 4번 한주범물은 제가 직전에도 뭐 세게 본 말이고, 역시 뭐 종방거림이 그 당시에 뭐 특등대하고 대끼리 막권이었지만은 뭐 이번에도 늘어난 거리지만 편성을 보니까 뭐 딱히 센 말도 없어서 또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예. 이종원. 예. 지난주에 그 도지사배를 띄고 지금 일주일 만에 나오는 말이 6번 백록장원이죠. 센 놈들 상대로 이게 5등이면은 무지하게 잘 뛴 겁니다. 백록장원이. 그 편성에서. 빨리 나온 이유가 있네요. 예. 뭐 해볼 만한 상대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장우성 또 안장이고요. 예. 6번 백록장원을 또 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편성도 완전 강했고 또 뒤에서 날라왔던 탄력도 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월 18일 금요일 제7경주 프로의 강력한 승부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인데요. 자, 국산마 4군 에이스 이번 주 한 3개 경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노리는 말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철저하게 한번 이미 분석이 끝난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 마필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4번 스윙 사일런스하고 5번만 암도트리오. 둘 다 이제 거리가 1400이고 그리고 이제 웨이가가 신청한 마필은 8번 MK 크라운하고 9번 아름다운 협동.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경주가 강대가리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딱 출마표가 떴는데 이건 직전에도 제가 좀 노리고 있던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말을 상당히 잘 만들어서 나온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믿는 대가리 하나에 후차권도 팔리는 마필이 조금은 불안합니다. 김명구가 볼 때는 뭔가는 좀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지우면 거의 주력 원툴마권에 한 방 정도만 받치면은 이건 해답이 나오는 그런 레이스로 분석이 됩니다. 7경주니까 중후반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김명구 한번 제대로 한번 적중을 읽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토요일 제주 6경주 거리 1400 갈라바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구도 당근어찬대에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10월 2주차죠? 예, 첫째 주와 둘째 주, 뭐 한글날, 그 다음에 개천절 껴있는 그때와 지난주까지 해서 제주 경마는 무려 한 20개 경주 이상을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승부 경주를 비롯해서 제주 도지사배, 제주마 필과 한라 마필들 대상 경주들을 전부 다 적중을 또 만들어냈죠. 게다가 또 방송에서 그 충마까지 공개를 해드렸어요. 황해명산. 뭐 상승식 머리로 와서 단승식은 뭐 12배가 넘었고 복승식도 40배가 넘었고 상승식도 80배가 넘는 그런 마필들을 숨김없이 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제주 6경주 또다시 노려야 될 마필 한두가 출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승부를 가야 되는 거고 직전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 경주에 제대로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고요. 제주는 제가 지난주 황해명산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귀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은 만들어갖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주 경마예요. 내용을 알아야 맛입니다. 자, 당근어찬지 그런 내용들을 팬 여러분들께 충족을 시켜드립니다.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응원하시면서 제주 경마 멋진 승부 경주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경주? 네. 거리 1500m 국내산 4군 마필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김명훈님. 자, 이 마필은 제가 말리림이 멋있어서 주행검사도 보고 적용을 봤는데 느낌을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데뷔전 때 이게 터트려버렸는데 4번 황금빛 지중해입니다. 그때 주행검사 때 막판에 차측을 좀 대고 들어온 게 영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느낌을 못 받았는데 말리림이 멋있는 게 뭔가 이유가 있었나봐. 황금빛 지중해. 이번에는 보니까
강자의 힘이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아주 상당히 잘 나갑니다. 지금 거리가 1500이고 승군전이지만은 데뷔전 이 정도 느낌에 또 그리고 감량 이점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2세의 마필이지만 메인피 장하죠.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정훈요. 네.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우선 10번 위대한 감동이 끝번을 신청하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끝번 신청한 마필이 아니었는데 이제 끝번을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이 초반에 그 출발도 좀 늦고 또 모래 맞으면은 고개를 쳐들면서 잘 안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끝번을 좀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뭐 그런 부분은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승군전 좀 늦발동이 걸렸던 마필이고 털어대는 거에 뭐 부산 최고인 지금 홀랜드의 안장이라면은 10번 위대한 감동을 좀 재밌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 마사이가 뭐 홀랜드 그 기수 전적란이 있잖아. 네. 예? 기수 소개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아주 이걸 강단 있게 찍어놓은 게 사진이 있어요. 뭔가 이제 좀 냄새를 완벽하게 맡았지. 미는 것도 또 얘 당할 기수가 없고. 파인드림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8월 4일날 상승장군 에듀 유원트랑 뛸 때 결승선 전 350m에서 채찍을 놓쳤다라는 표현을 해드렸고, 직전 경기 때는 중반에 선두권 나서면서 터져나왔던 끝걸음의 인상이 이 걸음이 터졌다라고 느껴야 돼요. 에듀 유원트도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터져서 나왔듯이 파인드림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번 굵게 짜마로 8천만 원짜리 다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샀을 거로 보여집니다. 10월 18일 금요일 구경주입니다. 1300 국산 3군 모두 9필이 출전을 한 금요경마 부산 하이라이트 이정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붙어볼 만한 그런 경주들이에요. 금요경마 뭐 충마 선정만 잘 한다면은 결과가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인데 모처럼 만에 충마가 나와 있는 경주를 이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예, 지금 복승률 100%의 7번 에즈 유원트 이건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놓고 때릴 마필은요. 뭐 당일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데 이정원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뭐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직전 경주 전개가 꼬인 상황에서도 능력 발휘가 됐고요. 또 새벽 조개 때 2군 마필인 파워풀라메하고 병합을 하는데 뭐 걸음 자체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갈수록 말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승군전 편성까지 잘 만난 만큼 에즈 유원트의 상승세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뭐 대가리까지는 몰라도 2차까지는 무조건 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딱 한 마리만 붙여 때리면 돼요. 네, 구경주는 상황에 따라서 배당 마필 한 놈만 가져가고 단통으로 들어가는 메인인데 지금 여기 팔리는 마필들이 지금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원이 강력하게 노리는 후차권 한 놈은요 먹을 배당이 있어요. 뭐 에즈 유원트 놓고 다 뚫리겠지만 그래도 한 방으로 때릴 만한 배당이 나와줍니다. 왜 이 마필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축이 있는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으로 제대로 때리겠고 말씀드린 대로 현장 뭐 컨디션이나 이런 분위기 봐서 배당판 좀 봐서 배당 나오는 이 아나짜리 복병 한 마필만 가져가면서 구경주 메인 승부 단통으로 확실하게 좀 이겨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부산 식경주 거리 1400 고나비군 핸디캡 14대 접전 구도입니다. 아마 금요 경마 중에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팬 여러분들께 부산 마필들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 마리는 제가 열거를 해드렸어요. 그 월요일 방송을 보시면 이번 경주에 제가 한 마리 얘기한 말이 나올 거예요. 그 한 마리는 공개 오픈을 해드리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그 한 마리는 여기 그 경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식경주는 백판 한 마리가 들어갈 거예요. 백판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면 999예요. 그런 배당 마필, 고배당 마필이 한두가 거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인기마로 팔립니다만
인기받지 못한 말몰이 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을 잘라내고 갈 거예요. 그렇다면 중배당 이상부터 고배당까지 충족이 확실시 될 수 있는 그런 배당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14마리 마필, 물론 배당판이 열리면서부터 이거는 혼전 구도로 팔릴 거예요. 적중만 되면 당연히 환수가 따르는 경주고요. 거기에 노리는 마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이를 악물고 배당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배당 작전 한번 써갖고 한번 대차게 한번 이겨보자고요. 자, 식경주 당근어천진이 노리는 관리 마필로 메인 하이라이트 식경주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11경주 1600 국내산 이글 핸디캡 13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빡센 경주들이 후반부에 몇 경주가 돼 있어요. 빡세게. 중반에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경주들입니다만 그렇다면 뭐 말할 수 없는 경주들에서는 더 요즘 배당들이 청고마비 계절도 그렇고 이제 말들이 안정적인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배당들은 안 터지고 편성에 따라서 이제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반부 쪽으로 약간 터질 가능성이 높고 중반부는 배당이 잔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프로 김명훈이. 자, 핸디캡이라서 역시 좀 혼전도가 높고요. 이번에 또 핸디가 유리한 마필이 저격까지 이번에 딱 걸려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말이 7번마 정상시드란 마필입니다. 이 말은 지금 12번 뛰면서 1동 2번 2착 6번 한마디로 승률이 2착 승률이 지금 반전이 넘죠. 근데 원래 싹수를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말인데 이번에 그 4000년대로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정말 좋아요. 말 자체가. 그래서 최시대가 지금 외곽에 정상 정복도 있는데 요걸 안 타고 아마 요걸 골랐다는 거. 물론 뭐 3조 마필이긴 하지만 정상시대가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좀 부가 있지 않나. 자기가 또 저교를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또 시킨 말입니다. 직접. 그래서 이번에 정상시대는 필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안 갔어요. 그런 말을 그냥 안 갔어요. 그래. 까놓고 얘기하자고. 안 갔어. 애매모호해요. 이정우야. 네, 마지막 경주는 이 배당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핸디캡 경주에다가 좀 편성이 장난이 아닌데, 자, 이정원이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은 3번 켈란입니다. 주행 재검 이후에 이제 직전 경주, 특별 경주 나갔었죠. GC 트로피 특별 경주 나가서 뭐 워낙 강자들하고 이제 뛰었는데 준비도 좀 덜 돼 있었고 또 공백도 길었고 편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입상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실전 적응하는데 좀 주력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1월달 경주 1400 바닥에서 날라왔던 그 마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절절절절 매고 그냥 끌려서 이제 올라왔던 그 마필인데 아직도 지금 그 걸음발이 생생합니다. 자, 정상 출전으로 돌아온 데다가 오늘 뭐 오브킥이라든지 캐비널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할 때도 예전에 그런 탄력과 스피드를 찾았기 때문에 3번 켈란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디캡을 가장 많이 받은 마필이 이제 4번 대지에빗이에요. 얘를 부담 중량을 54.5로 맞추다 보니까 다 내려갔죠. 12번 파워풀 라메가 오히려 핸디캡 경주입니다만 이득을 좀 보는 핸디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뛰었던 마이위너, 뭐 하이파이브 이 말들이 하이파이브가 또 그 다음 대상 경주에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울에 와갖고 농림축산식품부 거기 들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파워풀 라메도 녹록한 경주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게 거기다가 이제 부담 중량의 이득까지 본다면은 당연히 파이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배팅 하시는데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들 많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금요 경마가 되길 기원하겠고요. 저는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